Por eso, 나는 nanon, 조마오 Jomao, 칠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까지 온라인상에서 황금 고블린이라 불리며 응징의 대상이 되었던 조니 소말리가 결국 한국어로 사과까지 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그의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보니 소말리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결국 소말리는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룬 이후 다시 미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소말리가 떠나온 미국의 흑인 사회에서도 소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곱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소말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그가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매우 충격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니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예요. 사실 평소에는 지금 할 이야기와 상관없는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요즘 조니 소말리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흑인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마치 저희 흑인 커뮤니티 전체가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특히 그가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보여준 행동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태국에서는 현지인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도발을 일삼았으며 일본에서는 정말 민감한 역사적 문제까지 건드렸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 조니 소말리의 영상을 봤을 때는 그냥 또 하나의 과대망상적인 스트리머구나 하고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회수를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보여준 행태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예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편의점 직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경찰들까지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특히 그가 미국인이라는 신분을 방패막이로 쓰는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미국 여권이 모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저희 미국인들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구나 그는 한국의 법 집행기관을 우습게 여기면서도 정작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SNS에 도발적인 게시물을 올리면서 한국과 한국인들을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그가 출국정지 처분을 받고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선 안 된다고 봐요. 저희 흑인 커뮤니티도 아니 미국인 전체가 이런 행동들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조니 소말리를 알게 된 건 일본 관련 영상을 통해서였어요. 일본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도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치가 떨렸죠. 특히 그가 도쿄 한복판에서 원자폭탄 관련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일본의 가장 아픈 역사적 상처를 들쑤시면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당시 한 용감한 한국계 미국인이 그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하려 했는데 오히려 소말리는 그 분에게 한국전쟁을 들먹이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요. 결국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그는 재판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지 않는다며 선처를 구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자랑거리로 떠들고 다녔죠. 더 화가 났던 건 그가 자신의 행동을 마치 흑인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태국에서도 비슷한 짓을 저질렀어요. 방콕의 거리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현지인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니 소말리는 절대로 저희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하지 않아요. 사실 더 어이없는 건 그가 스스로도 자신을 흑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방송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오히려 미국 흑인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자주 해왔어요. 특히 그는 방송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아프리카 출신을 구분지으며 저희 흑인들을 향해 정말 끔찍한 편견들을 퍼뜨렸어요. 미국에서 수백 년간 살아온 흑인들을 비하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굴었죠. 이런 그의 행동은 저희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큰 분노를 사고 있어요. 심지어 소말리아계 커뮤니티에서도 그와 선을 긋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런 그의 행태가 특히 위험하다고 봐요. 단순히 한 사람의 무지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가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준 행동들은 마치 계획된 도발처럼 보였어요. 현지의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건드리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신은 흑인 커뮤니티와 선을 긋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는 흑인인 것을 이용해 특권처럼 휘두르려고 하니까요. 일본에서 체포됐을 때도 그랬죠. 재판에서는 자신이 돈을 벌지 않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라며 선처를 호소해놓고 막상 풀려나자마자 SNS에서는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다고 해요.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배신감을 느끼게 해요. 그는 심지어 여성 트위치 스트리머분 중 한 분을 괴롭히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용했죠. 우린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싫어라며 그녀를 협박하고 결국 눈물 흘리게 만들었잖아요. 한 여성 스트리머가 택시 안에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만약 존이 소말리가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같은 곳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중환자실에 실려갔겠죠. 그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시아 국가들만 골라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아시아였을까요? 소말리가 봤을 때 아시아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한 타겟이었던 거죠. 법치주의가 잘 확립되어 있고 폭력적인 대응을 잘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일본에서 벌금형 정도로 끝났던 경험이나 태국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빠져나온 일들이 이런 그의 생각을 더 강화시켰을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의 경험은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죠. 도쿄 한복판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례한 행동을 해도 고작 18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벌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는 아시아인들의 관용을 악용한 거예요. 태국에서는 더 심했어요. 방콕이랑 파타야에서 일부러 현지인들을 자극하면서 3대1로 싸워도 상관없다고 했다면서요. 이스라엘에서도 시위대 한복판에서 경찰을 조롱했지만 결국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는 자신이 아시아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처음 한국 관련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걱정했어요. 그가 한국에서도 또다시 무분별한 행동을 저지르고 빠져나갈까 하는 우려가 컸죠. 편의점 직원들을 괴롭히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대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국인들은 존이 소말리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요. 마치 전 국민이 하나의 수사대가 된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단서를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죠. 예를 들어 그가 피자 배달을 시켰을 때 그 박스에 찍힌 로고를 통해 위치를 특정했다든가 그가 방송할 때 보이는 벽지 패턴으로 숙소를 찾아냈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방송 중에 무심코 비친 창문 밖 풍경, 지나가는 차량 소리까지 분석해서 그의 위치를 좁혀나갔어요. 이런 세세한 단서들을 모아서 퍼즐을 맞추듯 정보를 조합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더라고요. 그가 한강변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일,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희롱한 일, 심지어 가면을 쓰고 밤중에 주민들을 위협한 정황까지 모두 증거와 함께 기록됐어요. 이런 꼼꼼한 기록이 나중에 경찰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정황도 포착했고 경범죄부터 시작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까지 정말 놀라운 수준의 정보력이었죠. 특히 그가 중국산 AI 앱을 사용해서 여성 유튜버의 얼굴을 합성한 사실을 밝혀낸 건 정말 대단했어요. 앱의 워터마크를 발견하고 원본 영상까지 찾아내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마치 전문 수사관들의 작업 같았죠. 심지어 그가 인천공항 사진을 올리면서 출국한 척 연기했을 때도 한국 네티즌들은 바로 그게 거짓말이란 걸 밝혀냈어요.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새로 계절을 특정하고
심지어 공항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항공편 정보까지 확인해서 과거 사진이라는 걸 증명해냈죠. 이런 세밀한 분석력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이 그의 과거 행적까지 모두 파헤쳐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 태국에서의 사고들, 심지어 그가 SNS에서 했던 발언들까지 마치 전문 수사관들처럼 모든 걸 찾아냈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당국의 대응도 달랐어요. 강력하고 체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더라고요. 일본에서처럼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던 소말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전국의 경찰서가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여러 혐의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각 경찰서마다 자신들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꼼꼼하게 조사하면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한 사람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었죠. 마포경찰서에서는 업무방해로, 송파경찰서에서는 마약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고 거기에 딥페이크 제작 혐의까지 더해졌죠. 각각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이 체계적이었어요.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분석하고 증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빈틈없는 수사가 진행됐죠. 이건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에서 받았던 가벼운 처벌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그저 벌금 몇십만 원으로 끝났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중범죄로 다뤄지면서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같은 범죄 행위라도 그 무게를 다르게 보는 한국의 법 체계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의로운 대응이었어요. UDT 출신의 한 유튜버가 존이 소말리의 행적을 추적해 마침내 서울 송파구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그와 마주쳤죠.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는데 소말리는 처음엔 당황하면서도 태연한 척했지만 곧 공포에 질린 모습을 감추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침착한 척했지만 불안한 눈빛은 감추지 못했죠. 1층에 도착하자마자 소말리는 순간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UDT 출신 유튜버는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넌 어딜 가도 못 벗어나라는 단호한 말과 함께 소말리를 쫓아가 붙잡았고 그 순간 소말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내팽개쳐졌죠. 두려움에 떨며 경찰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그의 오만방자했던 행동에 대한 응징은 시작된 후였어요. 사실 그 이후에도 소말리가 참교육을 당하지 않나 싶었는데 한국인들은 그의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결국은 법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더라고요. 감정적인 대응이나 사적 제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어요. 이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민들의 정의감과 법치주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실 소말리가 저질렀던 만행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쇼녀상 앞에서 저질렀던 짓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건 전까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역사 수업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위안부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찾아보게 됐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흑인들도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잖아요. 노예제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차별까지. 그래서 다른 민족의 역사적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소말리는 그 의미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다는 게 더 화가 나요. 이태원에서 소녀상을 발견했을 때 소말리가 내가 찾던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동료에게 일본이 전 세계의 소녀상을 없애려 한다고 설명하는 걸 보면 그는 이 동상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최근에 한 사과도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다고 했지만 그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그는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겠다는 말까지 했다면서요. 이런 역사적 비극을 자신의 임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소말리의 SNS를 보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우길기 이미지를 올리고 북한 국기와 모욕적인 이모티콘을 사용하면서 한국을 조롱했잖아요. 이건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계획된 도발이었던 거죠. 그가 최근에 한 사과도 결국 출국 정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 보여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최근에 그가 한국어로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도봉구 창동 역사문화공원에서 소녀상 앞에 한국어로 사과했다면서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소말리의 태도가 너무 가벼웠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진정성은 전혀 없고 마치 공연하듯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물론 한국인들이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일본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걸 한국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일본에서도 그는 상케이 신문을 통해 부끄럽다며 사과했었죠. 심지어 방송도 그만두고 공부하면서 롤모델이 되겠다고까지 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필리핀으로 도망간 뒤에는 일본인들을 멍청하고 속이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어요. 결국 이번 한국에서의 사과도 같은 패턴이더라고요. 사과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주변 유튜버들에게 너희가 나 덕분에 구독자 늘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대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조니 소말리가 이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아시아를 골랐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선, 그는 악명을 통해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그의 디스코드 대화방을 보면 정말 무서운 계획들이 오갔다고 해요. 한국인 고아를 입양해 학대하겠다는 발언부터 밀항을 시도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문제는 그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일본이나 태국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났어요. 일본에서는 2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그마저도 내지 않고 도망쳤죠. 태국에서는 3대1로 싸워도 된다며 시비를 걸고 다녔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우산이었는지 지금 조니 소말리는 한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예요. 최소 3개월은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법 체계는 아마 소말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나라와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마약 관련 혐의만 해도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하고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3년에서 5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다 그가 여성 유튜버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중국산 AI 합성 앱을 사용한 흔적까지 발견됐다면서요? 이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성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친구들한테 들은 바로는 한국은 이런 범죄들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룬대요. 특히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더더욱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서울대라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에서도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범이 10년, 공범이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니 소말리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가 한국을 얕봤던 게 분명해요. 특히 한국인들의 인터넷 수사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피자 박스 하나로도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수사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더 어리석은 건 소말리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응징한 유튜버를 노숙자라고 비하하고 자신이 불쌍한 한국인을 도와줬다는 망언까지 했다면서요? 출국 정지를 당하고도 디스코드에서는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해서 여자교도소로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고요. 사실 저희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조니 소말리의 행적을 예전부터 주시해왔어요. 잭슨 쿠퍼라는 흑인 래퍼가 직접 나서서 한국인들에게 사과하고 소말리를 강력히 비판했을 정도죠. 소말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향해서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도 아직도 가난하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특히 저희 커뮤니티의 어르신들은 더 분노하셨어요.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존중이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시니까요. 1992년 LA 폭동 때도 코리아타운만은 끝까지 함락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에요. 당시 한국계 미국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고 있죠. 시민권 운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늘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희의 권리를 주장해왔거든요. 소말리처럼 다른 민족의 아픔을 조롱하고 악용하는 건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단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조차 그와 선을 긋고 있다고 해요. 자신은 흑인이 아니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의 태도에 소말리아계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는 흑인인 걸 이용해서 특권인 양 휘두르고 있으니 말도 안 나오네요. 제가 정말 걱정했던 건 그가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인 척 할까 봐였어요. 실제로 그는 SNS에서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폭력적이라는 식의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관용을 악용하다가 제대로 된 대응을 받자 이제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려 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대응은 정말 현명했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마약 투약부터 딥페이크 제작까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시카고에서는 말이죠. 누군가 상대방의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특히 저희 흑인 커뮤니티는 더더욱 그래요. 워낙 오랫동안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고통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인들이 소말리의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저희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 네티즌들이 보여준 단결력과 정보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소말리가 한 나라의 존엄성을 훼손하려 할 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죠. 현재 조니 소말리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마포경찰서에서는 업무방해로, 송파경찰서에서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그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국에서의 일을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여기서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최근 미국에서도 딥페이크 책임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을 수 있대요. 얼마 전에는 구독자 16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펭귄즈가 소말리를 가장 싫어하는 스트리머라고 지칭하면서 그의 악행을 낱낱이 파헤치는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은 3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미국인들은 한국의 참교육을 응원하면서 모든 미국인을 대표해 한국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더 자세히 찾아보게 됐어요. 놀라운 건 소말리의 부적절한 행동이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녀상을 찾아 헌화하고 SNS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아픈 역사에 공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꼭 그 소녀상을 찾아가서 참배하고 싶어요. 저희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소말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특히 그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비하하면서 저지른 행동들이 결코 저희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그의 잘못을 덮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저희 모두가 그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역사적 고통을 겪어온 저희이기에 다른 민족의 상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데 평화의 소녀상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